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뭐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저희가 준비했던 원래 종합반, 저희 동차 종합반 설명회는 이제 끝났고, 동차 종합반, GS반 저희 학원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할 부분은 저하고 윤쌤하고 이제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뭐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다 좋아요. 좋은데 과목별로 좋은 말들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붙어야 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강의만 들으면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정훈 선생님 수업 듣는 분들은 정정훈 선생님 반이 따로 지금 있죠. 예, 정정훈 선생님이 미팅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쉬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정정훈 선생님 반으로 가시는 거 아니면 그 듣고 가세요.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진짜 종합반 설명회는. 종합반 설명회는 아니죠. 2차 설명회는. 원래 제가 그 세무사반 이제 설명회 할 때는 그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종합반 설명회를 보통 과정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그 학원 과정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다 알거든. 나보다 더 자세히 아셔 학생분들이. 자세히 알아서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간지러워하는 부분, 그다음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해결해 주지 않겠냐.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다음 시험 준비를 잘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이런 설명회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시험보다 2차 시험까지 있는 어떤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보다도 세무사 2차가 붙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일단 기간이 너무 짧아요. 올해는 좀 길어. 올해는 좀 긴 거예요. 아주 긴 때가 코로나 때. 그때는 엄청 길었고 그래서 동차생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던 해였고 그다음 어떤 애는 되게 적었어. 2달인 적도 있어요. 1차 끝나고 2차까지가 8개월. 8개월이래. 말도 안 돼. 그러면 굳이 8주인가 뭐 그랬어요. 8주인가. 제가 시험 볼 때. 근데 동차 안 됐어. 어, 진짜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며칠 남았어요? 딱 90일 남았어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 딱 90일 남았어요, 지금. 90일밖에 없어요. 지금 공부 시작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빠르면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90일이에요. 그럼 90일부터 과연 우리가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냐? 강의 듣는 거하고 달라요. 강의를 들어서 알아야 되고 이건 한번 본 거야. 선생님이 강의한 걸 한번 본 거지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강의 듣고 똑같이 따라 풀어야 되고 한 번 풀어서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이란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간 내에 몇 번 반복을 할 것이며 몇 번 강의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동차는요 사실 우왕좌왕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어. 상당히 많어. 그럼 동차생 중에 우왕좌왕하다가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해 동차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가 날라가. 3분의 2가. 그럼 남는 분 중에 진짜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 광양을 잘 잡고 하신 분들은 붙는 거예요. 그럼 실질 승률은 얼마 안 돼. 많은 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동차 기간 동안은 어떤 셈을 선택하냐, 어떤 교재를 선택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90일입니다. 그럼 시험 전에 며칠, 몇 주 전에 강의가 다 끝나야 되냐? 보시면은요, 이게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에 들어야 되는 강의 시수예요. 이게 원가액에 들어야 되는 시수예요. 이게 세무회계에 들어야 되는 시수예요. 이게 세법학 시수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올라 있는 온라인 강의 시수를 제가 봤더니 이 시수가 돼요. 그럼 평균에서 계산하면 420강을 들어야 됩니다. 420강. 그럼 하루 6강씩 우리가 듣는다고 치면 6시간 6강씩 안 쉬고 일요일도 없이 70일을 들어야 완강할 수 있어요. 70일. 아까 우리 며칠 남았죠? 90일. 강의 다 들으면 20일 남아. 그럼 20일 동안 내가 70일 동안 들었던 걸 복습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일단 여러분 이게 6개씩 강의 듣는 게 하루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6시간 강의 듣는다는 건 우리 실강으로 8시간짜리 강의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빠르다고 배속으로 들을 수 있고 배속해봤자 뭐 얼마나 사실 배속이 돼. 그렇잖아. 쉬는 시간도 15분이 아니잖아. 혼자 들을 때는. 그렇죠. 쉬는 시간이 뭐 그냥 저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오전 시간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지. 하다 보면은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의욕도 잘 안 나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6강씩에서 70일 동안 다 듣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2차 강의 강의를 다 듣고 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진짜 아주 열심히 했을 때 70일 만에 끝나는 거고, 그럼 70일 끝나고 나서 20일밖에 안 남어. 시험장 갈 때까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요, 우리가 회계가 약해요. 1차 보고 왔잖아. 회계가 약한 걸 느꼈죠. 많이 약해요. 세법은요, 더 약해요. 왜냐면 지금 법인세 계산으로 점수 맞췄어요? 아니죠. 소득세 계산으로 점수 맞추신 거예요? 아니에요. 부가세 계산으로 맞춘 게 아니야. 우리가 맞춘 건 부가 이론, 소득 이론, 법인 이론 안 하신 분도 있어. 국기, 조처 이런 걸로 맞췄어. 2차 시험은 100% 회계 계산으로만 나오고 100% 세무회계 계산으로만 나와요. 세법학은 안 한 법도 많고 지방세 이런 것도. 그 두 개만 봐, 시험을. 다 우리가 약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걸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차 합격률 자체가 높지가 않죠. 작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작년에 714명이 최종 합격생입니다. 그중에 동차 상향 비율이 164명이에요. 그래서 22.8%라고 돼 있어요. 그럼 78% 정도가 77%가 유해생들 붙은 거고, 그럼 20% 정도가 지금 동차생들 붙었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3차생이 꽤 많습니다. 그럼 순수 동차생은요,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포기해야 된다? 아니지. 하긴 해봐야지. 전략적으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아예 그건 버려야 돼. 그리고 뭐 학문적인 공부를 한다. 세법학을 빠져보니까 야 마음에 들어. 뭔가 더 파야 될 것 같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야 되잖아. 쉽지 않아요. 근데 전략 세우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분명히 매년마다 동차생을 붙는 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붙어서 세무사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해볼 수 있다는 거고, 해보는 건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일단 기간부터 설정해 줘야 돼요. 아까 90일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동차 종합반 같은 2차 수업 들으면서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죠. 동차 종합반 같은 거 온라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강으로 오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한다면 10주, 2주, 1주 이렇게 13주예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따졌을 때 시험 볼 때까지 13주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지만 70일이면 10주잖아요. 그러니까 70일 정도 해야 우리가 전체 과정을 한번 돌릴 수 있어. 전체 과정을. 그 돌리고 요거를 2주 동안 여기서 돌린 거를 반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때 1회독. 요게 1회독이 돼야 돼. 2주 동안 1회독 했던 걸 또 1회독을 해야 돼. 그냥 한 번 들었다고 가서 절대 시험장에서 못 쓰잖아요. 내가 한 번 풀었던 거를 또 한 번은 풀고 또 한 번은 풀어야, 적어도 3번은 풀어야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세요? 3회독은 하고 들어가야 돼. 3회독. 그럼 2주 동안 1회독 하려면 10 동안 많이 해야 되겠어? 조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설정해야 돼. 완벽히 하려고 그래야 돼. 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해 줘야 돼. 할 수 있는 범위 선택해야 돼. 할 수 있는 범위. 이거 들으면서요, 선생님이 이거는 보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 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 목적이에요. 우린 보험 없어. 보험은 내년도 시험이야. 내년도 시험. 그런 건 아예 못해. 지금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줄이셔야 돼. 절대 확대하시면 안 돼. 교재도 딱 한 권.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재도 보고 이 학원 모의고사도 구해서 보고 여기 모의고사도 막 구해서 보고 막 구해서 봐. 못 봐. 구하기만 하는 거야.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권, 책 한 권이면 돼. 각 과목 다 책 한 권에서 거기서도 다 제껴 거. 다 못 가져가 어차피.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한 번 보는 것보다 압축된 범위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간이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10주, 2주, 1주 정도 하면 3번 정도 보도록 할 수 있는 게 현실인 거야. 그 다음 동차 GS 받는 데 선택한다. 스스로 2차 공부를 해봤다. 2차 대비를 어떤 심화만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차 주의세반은 조금 늦게 개강을 해요. 한 2주 후인가 개강을 해요. 저희가 2주 정도 개강하는데 보통 이제 6주 정도 저희가 진도를 한 해를 뺍니다. 그리고 3회가 3주 정도가 전보임 모의고사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진도 뺄 때는 6주 동안 1회독, 이거를 다시 한번 3주 동안 또 반복, 이 3주 동안 봤던 걸 또 2주 동안 반복, 2주 동안 봤던 걸 또 1주 동안 반복, 그렇게 해서 시험 직전에 다 1주씩은 봐야 돼. 벼락치기가 돼야 돼요. 그리 가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많이 해봤죠. 제가 봤을 때는 4회독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최상으로 잡았을 때. 그럼 좀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 개강을 좀 늦게 하는 건 세법학을 사실 모르잖아 지금. 강의를 들었어도 다 까먹었잖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한 부분들을 이 열흘 동안 지금부터 내일부터 하면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열흘 정도 여러분들이 세법학을 미리 하시라고 동차 주의세반은 조금 늦게 개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진도를 빼놔야 되니까 이습을 해야 되니까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매주마다 참여하시고 6주 동안 1회도 끝내셔야 되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6주 동안 전부 다 1회도 어떻게 끝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유예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순환에서 12주 동안 1회도 가고 있어요. 12주 동안. 그걸 여러분들은 6주 동안 1회독을 해야 돼. 유예생이 아닌 동차생이.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야 이거는 하래.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시점이고 이게 지금 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번이라도 회독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10주 동안 한 번 보고 그냥 시험장 가면 절대 못 풀어. 이거를 2번이라도 우리가 반복해야 돼. 요거는 좀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기간을 설정했으면은요 목표를 설정해 줘야 돼요. 목표에 맞게 내가 점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목표에 맞게 그 점수 획득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네 과목이죠.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인데 일단 꽈락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회계학 1부, 2부의 그 23년도 평균 점수예요. 작년의 평균 점수 높나요, 낮나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점수 맞는 것도 쉽지가 않아. 사실 도창생들이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여러분. 평균보다 낮은 게 반 정도가 되고 평균보다 높은 게 지금 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반 정도가 이거보다 낮은 점수를 맞아요. 쉽지 않아요. 꽈락률 높아. 꽈락이 제일 높은 게 회계학 2부 같은 거. 회계학 2부. 무슨 과목이지?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많이 해봤는데 왜 꽈락 나올까요? 정확히 맞춰야 돼. 세무회계는요. 점수가 그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 숫자가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든 답이 맞아야 돼. 그 꽈락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광학별로 타겟을 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4개 과목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동차생들이. 만만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가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 4개 과목 중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그나마 좀 잘 나올 것 같아? 대부분 세법학이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겁나는 거야 이거는. 아예 모르는 거야. 근데 회계학 일부가 수월하게 느껴져. 회계학 일부가. 왜 그럴까?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 회계학 일부가 진짜 만만해요. 자 지난주 며칠 전만 생각해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가장 만만한 과목은 뭐였어? 행소법. 그지? 그 다음이 재정학. 회계는 만만했어요?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진짜 어려운 거잖아. 여러분 4488 전략이 왜 나왔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주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회계학이 왜 이번 주부터는 왜 만만한 과목이 된 거야? 이게 시장에서 진짜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 과목이야. 회계학 1부는. 회계학 1부가 잘 나와야 빨리 붙어. 동차한테 붙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근데 회계학 1부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린 약해. 진짜 약해. 점수 안 나온다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만만해. 그리고 시간 투입을 덜해. 시간 투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 공부 양이 부족한데. 회계학 일부가 중요한데요. 세법학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무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계학 일부가. 훨씬 중요한데 점수를 많이 못 맞춰. 거기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세법학은요. 진짜 우리 모르잖아 아직. 동차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써야 돼. 회계처럼 계산해서 답 내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뭐를. 백지에서 써야 돼. 그럼 정확한 용어 구사가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거고 내용도 모르면 법조문 내용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조문 용어 자체도 제대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상태 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꽈락 나오기를 쓰고요. 동차 입장에서는 세법학이라고 하는 게 꽈락 안 나오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꽈락 안 나오게. 거기서 고득점이 나오질 않아요. 50점 나오면 잘한 걸까 못하는 걸까? 잘한 거겠지. 50점. 타겟 1. 우리의 타겟입니다. 50점이다.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죠? 우리 세법학 50점이면 동차생들 잘 나온 거 아니에요? 1부, 2부 다? 그치? 맞죠? 세무에게 50점 나오는 게 쉬울까? 쉽지 않아요. 세무에게. 꽈락률 제일 높아. 꽈락률. 그죠? 이게 거의 50%가 꽈락률이잖아요. 45%니까. 근데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중에 동차생보다 유예생이 훨씬 많았거든. 유예생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은 유예생도 꽈락했다는 얘기야 지금. 유예생도.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오기 힘들어. 회계학 1부 70점. 이건 어떨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것도? 그럼 못 붙어. 지금 이렇게 타겟 잡으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50, 50, 50, 70 해봐요. 몇 점입니까? 220점이야. 그럼 평균 55점밖에 안 돼요. 떨어져. 맞잖아요. 작년에 평균 60인가 그랬잖아. 60. 떨어져. 이 점수 맞으면 지금 되게 힘들게 맞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럼 좀 올려줘야 돼 뭔가를. 뭘 올릴 수 있을까 그나마. 세법학 불가능.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요거 10점 올려볼까? 세무에게 10점. 요거 10점 올려봐. 이러면 딱 240 커트라인. 이게 커트라인이야 지금 여러분. 그러면 얘 8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계학 1부 목표 80점 달성하려면 재무회계 3점짜리 배점 물음이 20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60점이거든 재무회계가. 그럼 30점짜리 두 문제 나와요. 30점씩 두 개 나오고 그 밑에 소물음이 있으니까 소물음 한 개당 3점짜리라고 본다면 3점짜리 배점 20개. 요거는 원가는 2점짜리 배점으로 나온다고 친다면 2점짜리 배점에 소물음이 20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80점 맞으려면 20개 중에 4개. 20개 중에 4개. 요것만 틀려야 돼. 20개 중에 4개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가에게 한 문제가 20점입니다. 그럼 한 문제가 20점이고 물음이 10개 있어. 그럼 그 중에 2개만 틀려야 돼. 8개를 맞춰야 돼. 거의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재무회계도 10개 중에 한 문제가 30점이니까 10개 물음 중에 2개만 틀려야 돼요.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좀 힘들어? 그지 현실적으로 낮춰볼까? 좀만 낮춰봐 그러면 70점. 70점. 그 다음에 회계학 2부 60점. 사실 힘듭니다. 동차생. 사실 힘들어요. 조금만 낮춰봐. 50. 그럼 세법학 1부를 나는 좀 잘할 수 있다. 올려봐. 요렇게 해도 커트라인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계학 1부, 2부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 좀 목표 점수를 잡아주시고 나는 세법학이 좀 잘한다. 그러니까 회계를 잘 못하겠다. 아무리 해도 이 점수가 못 맞겠다. 그럼 세법에서 커버해야지. 60 맞게. 이건 가능해요? 60,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여기서 좀 따야지 어떻게. 달달 외워야지 뭐.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시험장 보는 거 가서 보고 운이 작용해서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맞추려면 60점 맞아야 되잖아요. 60 맞으면 붙는 거잖아. 그러면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거기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회계학 1부가 그나마 70점, 80점 맞는 게 나머지 거보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제일 많이 했어, 우리가. 공부를 그나마 제일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이 시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재무회계잖아요.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효과를 내는데 더 쉬워요, 사실은. 효과를 내는 게. 그러니까 회계학 1부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얘기야. 회계학 1부가. 회계사 공부하시다가 세무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있어요. 이분들이요. 의외로 빨리 붙어요. 넘어오고 나서. 왜 빨리 붙을까요? 회계가 잘 돼 있어요. 회계사 공부하다가 세무사 넘어오신 분들이 회계가 잘 돼 있어요. 회계를 금방 붙어. 세법학 되게 약해요. 근데 붙는 분도 봤어요, 저는. 세법학 2부, 조특 몰라. 공부 안 해. 해도 모르겠어. 안 해. 지방 안 해. 그래도 붙더라고요. 아까 정종훈 선생님 안 된다고 했는데 난 봤어. 보긴 봤어. 그래도 붙긴 붙어요. 부가가치세하고 개별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 양이 적거든. 개별 소비세는 달달 다 외우고 부가세는요 많이 있거든. 디테일하게 잘 외우면 돼.
35점의 배점도 되게 높아.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점수 획득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붙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 점수 낮고 이거보다도 안 나오는데도 이게 월등히 높아버리니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세무회계에 올리는 것보다 회계학 일부 올리는 게 더 빨라요. 이게 더 쉬워요. 공부 양도 적고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세무회계는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요. 공부 시간이. 그래서 아주 고득점이 진짜 힘들고요. 동차생으로서 60점만 나와도 이건 엄청 잘한 거야. 그래서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어느 과목에 몇 점을 맞을 거냐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회계학 일부를 80점 맞겠다라고 설정하셨으면 진짜 거기에 맞게 달성하셔야 돼. 거의 안 틀려야 되거든. 진짜로. 거의 안 틀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벽해야 돼. 그냥 교재 진도 나간 거대로 한번 읽고 풀어보고 한 걸로 절대 되지 않아요. 읽었던 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풀었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돼야 공부가 완벽히 되고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한 번 본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전략 과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학 일부 쪽의 전략 과목입니다. 이게요 쉽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게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일부 쪽에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많이 안 해서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문제를 보시면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회계학 2부 가지고는 실제 여러분들 교재에 어떤 걸로 나오는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교재 바깥에서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장착했냐면 그냥 강의 듣고 그냥 한번 따라서 풀고 끝 이래가지고 절대 시험 대비 안 돼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학습 범위는요 선택하고요 집중해야 돼요. 선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양이 너무 많아. 다 하려고 그러면 세무계 같은 경우도 교재에 있는 주제 같은 것도 이론도 선생님이 이거는 별로 잘 안 나와요 하는 주제들이 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문제 같은 경우도 각 책마다 문제가 뭐 휘황찬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필수 문제도 있고 뭐 연습 문제도 있고 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돼. 필수만 봐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필수만 봐야 돼. 다른 거 그냥 책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것만 보셔야 돼.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세법학 같은 경우도 다 하려고 그런다. 이 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 과목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딱 해야 돼.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완벽해야 돼.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걸 한 번 보고 끝내면 안 돼. 선택한 거를. 그걸 내가 풀어내려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 진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다. 대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대손 사유가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서 문제 나왔던 이 대손 사유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책에 있는 대손 사유랑 같은지 체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교재 어떤 문제였다. 이게 체크가 돼야 돼. 그래서 바로 그 풀이법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부해놔야 돼. 그러려면 양을 줄여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하다가 앞으로 동차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그대로 수용하셔야 돼.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셔. 2차 문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교재에서 이렇게 풀었으면 그냥 의문을 갖지 말고 지금 받아들여야 돼. 의문은 끝나고 시험 끝나고 하셔도 얼마든지 시간 많아요. 그때 가셔도 좋아. 수용하고요.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줘야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 교재에서 이렇게 풀고 있어. 똑같이 따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붙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해. 수용하고 흡수를 못해. 그것만 하면 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재 내용 따라서 익히고 선생님 문제 풀었던 방식 똑같이 따라 풀고 그것만 하면 돼요. 반복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이 뭐 10회독, 20회독 지금 불가능합니다. 3, 4회독만 해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3, 4회독만 해도. 그리고 중요한 건 시험에서 꺼내야 돼. 꺼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냥 한번 강의 듣고 한번 복습한 것으로는 절대 안 꺼내죠. 어렴풋이 내가 봤던 것 같다 이거지 내 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불가능하게만 말하고 있나? 공부 방향인 거예요. 공부 방향. 가끔 이제 뭐 이미 여러분들이 1차 듣고 오셨으니까 그래도 간절한데 다행인데 강의만 그냥 막 듣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만.
강의 듣는 거 그냥 지금 영화 보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써야 되거든. 2차는 써야 되거든. 1차는 찍을 수라도 있지. 2차는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택을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 할 필요 없다는 게 작년 회계학 2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요. 문제 다 보여드릴 건데 책에 필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걸로 다 해결돼. 전부 다. 전부 다 아니라도 80% 이상은 해결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인출이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봤던 주제긴 해. 봤던 주제가 떠올라야지. 그래야 풀어서 풀 수 있는, 그 시험장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1번 같은 경우 지금 법인세 문제예요. 전체 17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17장의 문제 1번 필수, 요것도 필수 문제. 그 다음 요것도 필수 문제. 요것도 필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이거는 숫자 그냥 필수 문제 나누기 2. 이것도 숫자 나누기 2로 나왔어. 나누기 2로. 그냥 그 문제 그대로예요. 필수 문제보다 쉬운 문제, 필수 문제 똑같은 거. 요것도 필수 문제. 요것도 필수 문제 있던 거. 필수 문제, 필수 문제. 다 책에서 봤던 문제. 연습작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예색 문제도 아니고 다 필수 문제 있던 것들. 필수 문제. 필수 문제. 필수 문제. 필수 문제. 필수 문제. 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왜 아까 꽈락이 45%? 다 책에서 봤던 문제들이거든. 왜 46%가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필수 문제 있는 걸로 다 해결됐어.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의생인데. 그렇게 수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회전 한 거지. 잘못된 연습만 한 거지. 아니, 책에서 봤으면 기억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유예생이니까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막 이것저것 다 하려 그래. 책 이것도 봐야지, 모의고사도 봐야지, 기출문제집도 봐야지, 뭣도 봐야지 생각해. 책도 제대로 안 보는 거야. 책도. 책 한 번이라도 책에 있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대로 이 문제를 정확히 기억했으면 다뤄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실수할 수 있지 풀다가. 근데 실수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 점수 기대가 가능한 거란 말이지. 근데 대강한 거야 공부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90일 동안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 남은 9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근데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 한 번 할 때. 동작 GS 선택한다면 진도에 맞게 예습하고 오실 거잖아요. 예습할 때 그냥 뭐 훑어보고 오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와야 돼. 내 걸로 완전히 만들고 와야 돼. 세법학 외워놔야 돼. 나중에 외지 나중 없어.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외울 건 다 외워야 돼요. 새내기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문제풀이법도 다 숙지해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다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뭐 한두 개의 문제들은 우리가 안 봤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어요. 나도 틀리고 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책에 있는 기본 문제, 필수 문제 나왔을 때 걔를 틀리지 않고 맞춰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볼 거 없고 필수 문제 딱 개수 세봐요. 몇 개 안 돼. 딱 그것만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고 문제 나오면 내가 봤던 무슨 문제랑 비슷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9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줄일 거는요.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민을 지금 하는 단계일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당장 이제 고민하는 게 뭐 학원부터 어떻게 선택할 거냐 또는 과정을 어떻게 선택하냐 이런 고민인데 이거는 빨리 끝내셔야 돼. 빨리 끝내야 돼요. 동차생들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고민하다가 열흘이 흘러가고요. 20일이 흘러가고요. 그럼 9분의 1, 9분의 2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되게 많아. 왜냐면 선택을 했잖아. 했는데 어려워. 뭘 선택하든 어려워. 하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뭐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다시 바꿔. 갔더니 더하냐.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 한 달 전이면 진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 동체의 3분의 2야. 그게. 그러니까 고민은 조금 하셔야 돼. 뭘 선택했으면 뭐든 그냥 진행하셔야 돼요. 뭐든. 어떤 과정을 하든 힘들어. 어떤 과정을 해도 확률은 낮아. 근데 빨리 시작하고 내 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 게 그나마 빨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짧게. 그냥 오늘 당장 결정을 해야 돼. 오늘 당장. 100% 완벽한 과정은 없어. 본인한테 맞는 과정은 없어.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든 하나 선택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당장 오늘부터 공부한다든가 내일부터 공부한다든가 다음 주 월부터 공부한다든가 바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했으면 그냥 믿으셔야 돼. 뭘 믿어야 되냐면 나를, 본인을. 내가 선택한 게 맞아. 원래 이게 힘든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2차 시험 보는 날까지. 믿고 가셔야 돼. 선생님도 믿으셔야 돼. 교재도 믿으셔야 돼. 그냥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그나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냥 바로 내년도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민을 짧게 하시고요. 오늘 내일 안에 뭐든 결정을 하시고 공부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 대신에 아주 잘못된 결정만 안 하면 돼. 아주 잘못된 결정만. 아까 방법 말씀드렸어. 기간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반복하는 것까지 잡아야 돼요. 그 정도 할 것까지 해놔야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제 공부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진짜 계속 끝날 때까지 2차 시험 볼 때까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나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내가 선택한 길도 잘못된 길 같다.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안 그래요. 이 차는 그러다가 붙는 거야. 이 차는. 그래서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거니까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붙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 때라도 참고 버티셔야 돼. 그러니까 세무사 2차라는 게 특성이 진짜 시험장 갈 때까지도 불안해요. 근데 이게 유예 때도 그래. 유예 때는 더 불안해. 막 빠지기 때문에. 유예가 돼가지고 시험 직전에 이제 완벽히 됐겠지. 절대 완벽이란 건 불가능해요. 없어요. 2차 시험 보고 나오는 날까지도 불안해. 진짜로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특히 더 그래요. 이게 과목이 세표학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해도 저도 운 적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이 시험은 안 되는 운 적이 있어요. 딱 이맘때네. 딱 이맘때네. 제가 이맘때 울었어요. 이맘때 울고 짐 싸들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눈물은 흘리면 되고 그냥 붙으면 되는 거야. 눈물 흘리면 돼. 세무사 특징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그만두고 싶은 게 하루에도 몇 번 든다.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이유 묻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붙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동안은 나는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생각하셔야 돼. 어떤 슬럼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느낌은 느끼지 않는다. 그냥 한다. 내가 할 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붙을 수 있어. 90일 느낌 안 느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저는 나는 기계다 생각했어요. 기계는 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거든. 90일만 딱 참으면 돼. 90일만.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다 살아나. 놀 때 열심히 놀아. 다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경쟁이 아니에요. 나하고 싸움이에요. 나 혼자가 60점 넘으면 돼. 내가 커트라인 60점 넘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붙는 거야. 절대 나하고 싸움이지 누구하고 싸움이 아니야. 일단 누가 경쟁이 없어.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거기 맞춰주면 되는 거야. 나 혼자만. 그럼 내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강의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내가 60점 맞게끔만 노력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붙으셔야 돼. 세무사 붙으면 1년 더 하는 건 저는 뭐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긴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3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 올해 같은 경우에 3차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재작년에 1차를 많이 뽑았잖아요. 재작년에 1차가 쉬웠어. 1차를 많이 뽑았어. 근데 당연히 많이 뽑았으니까 2차까지도 해서 유예까지도 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셨는데 올해 시험이 또 어렵게 났잖아요. 2년 전 1차 시험하고 난이도가 극과 극이야. 2년 전은 역사상 가장 쉬운 애였고 지금 역사상 가장 어려운 애라서 3차상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3차 때 시험 못 보고 지금 4차로 넘어가게 돼. 내년에 과연 더 힘들어. 한 번 더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동차라는 기회가요. 있을 때 잡으셔야 돼. 각각 공부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래. 야, 동차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무사가 되면은 사회 악이야. 뭐 그러면서 능력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러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되면 어때? 나가서 돈 벌면 되는 거지. 붙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는 방법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붙기 위한 공부하는 거고 우린 붙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그냥 있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엄청 좋아요. 여기서 끝내는 게. 어쨌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가짐 어떻게 잡으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어떤 전략을 잡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조금이라도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 설정하셔가지고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대비해봐. 세무사 대비. 야, 이 대비라는 말 멋지네. 그치? 얼마나 좋아. 이게 당장 11월 달, 올해 11월이면 그냥 세무사야. 세무사야. 내년에 유예생 되면 진짜 더 힘들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해보고 그러신 분들이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유예도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나마 합격률이 더 높은 거지. 그냥 시간을 버리시는 건 아니다. 뭘 선택하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꼭 운도 잘 따라줘가지고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윤 선생님. 안 해요? 그래요? 질문만 받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리고 있다고 혼자 막 강의 수 몇 개인가 막 세보면서 그 아까 숫자 막 해보면서 다 세가지고 왔어요. 딱 했더니 뭐 70일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해야 되겠다. 강의 다 듣는 거 선지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 왔는데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은 플로에서 바로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면 바로 말씀하시기 힘들면 나가면서도 질문 주셔도 좋고요. 지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시면 예. 지금 질문이 세무계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풀이를 그냥 객관식 문제 풀듯이 끄적이고 나만 알 수 있게 풀고 그리고 답만 적어도 되냐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정성스럽게 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치는 거예요? 음. 보여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끄적이는 건 안 돼. 아니,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그냥 바로 되는 것들은 안 적어도 되고 문제에 있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안 적어도 돼. 일단은 답이 일단 들어가야 정답이야. 답이 들어가야. 계산 과정은 그 다음 얘기야. 그리고 계산 과정은 너무 자세히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무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물음이 뭐 5점 배점이다, 6점 배점이다 그러면은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을 자세히 적어줘야 돼. 계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소득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뭐 종합소득 결정세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통으로 30점 배점.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산을 나타내 줘야 돼요.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배당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공제도 인적 공제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특별 공제가 얼마인지 이런 거 나눠줘야 돼요. 그건 깔끔하게 써야 돼. 근데 요즘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세무위계 문제는요. 몰라 그렇게 낼 수도 있어.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본다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세무위계 문제는 말만 주관식이지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 얼마냐? 1번 써라. 추가 공제 얼마인지 써라. 2번. 대손금 같은 경우도 단기 대손금 실적 요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얼마냐 물어봐. 그게 얼마냐. 그다음에 분모금액 설정 대상 채권 있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 쪼개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점수가 여러분 많으면 2점, 적으면 1점이에요. 적으면 1점.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답만 일단 딱 내서 맞췄으면 점수 획득인 거예요. 그거는. 답만 써도 돼. 1점짜리는 부분 점수 없어. 1점짜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 점수 뭐 주겠어. 거기서. 그렇지. 그래서 계산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식. 이런 건 써야 내가 풀 수 있잖아. 그런 것들. 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사순위,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이런 거. 그런 거 써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자 불분의 사채이자인데 원천융세 기타 세출하는 거 그거를 뭐 3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이런 건 안 써도 되겠지. 그런 계산 과정은 내가 계산기만 뚫기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꼭 필요한 것만 쓰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답을 내면 일단 그만이에요. 답 맞으면 계산 과정 보지도 않아. 계산 과정을.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채점할 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래서 일단 답이 맞아야 된다. 그것도 정확히 맞아야 된다. 근데 너무 끄적이면 또 혹시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안지는 원 단위까지 정확히 써주셔야 되고 뭐 100만 원을 1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천만 원을 2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원 단위까지는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세무에게는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90분 동안
17페이지 아까 여러분 아까 잠깐 봤지만 이거 다 풀 수 있겠어요? 80%도 많이 푸는 거예요. 80%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훈련하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100%도 풀어내야 돼. 100% 풀어야 맞출 확률이 높아. 100% 풀어야. 다 풀긴 해야 돼.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근데 최대한 많이 푸는데 점수를 획득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거야. 제한된 시간 내. 그럼 제한된 시간 내 내가 가장 맞추기 쉬운 것부터, 점수를 가장 획득하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거야. 보니까 오늘 문제는 부가세가 쉽다. 5번 시험은. 그럼 부가세부터 들어가야 돼. 보니까 법인세 쪽이 내가 잘하는 법인세 부분 나왔어. 그럼 그 부분부터 풀어야 돼.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점수를 땅을 따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점수를 획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풀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춰야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외로 소득세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소득세 같은 거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세무위에는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잘 안 나오는 게 많어. 여러분 대손 충당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제가 말 안 해도 다 중요한 거 알 거예요. 중요해. 시험에 나온다고요. 기부금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감가상각 중요해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중요한 거 다 알아. 근데 의외로 기부금 점수 진짜 안 나오고요. 대손 충당금 점수 진짜 안 나와요. 그게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런 데서 점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합병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오면 점수가 크니까. 중요해요. 근데 맞출 확률이 높아요? 공부를 했으면 맞추겠지. 근데 공부했어도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거 맞추는 게 쉽겠어? 기부금 맞추는 게 쉽겠어? 기부금 맞추는 게 쉽죠. 그럼 기부금에서 안 틀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붙는 거야. 왜냐면 많이 틀리거든? 나는 거기서 기부금을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붙는 거예요. 답변은 되셨나요? 예, 또 다른 거. 예, 지금 동차반을 이번에 들었으면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예, 안 들어도 되는데 그때쯤 되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듣는 거야. 그리고 세법 개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지금 동차 강의나 유예 1단계 강의나 비슷비슷해요. 심화반도 비슷해. 심화반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거고 동차반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유예 순환도 사실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유예 1단계 수업도. 어쨌든 똑같이 2차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예 1단계나 동차반이나 동일하다. 그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세법학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잘 말했네. 그래요. 필요할 때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고 그 내년에 생각하고 붙어. 올해 붙는 걸로 하자고요. 또 예. 그 내년 시험에 대한 대비로 듣게 되시면 사실은 유예 1순환 과정이 더 목적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동차 강의는 그 강의 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다 가리키는 건 아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논제들 위주로 해서 좀 내용이 진행이 되고 되게 스피드하게 좀 강의가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이해도 면에서는 유예 1기간이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세법학 처음 듣는 분들이 주로 듣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유예 1기라는 표현이 붙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례를 좀 많이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좀 이해도가 높은데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비슷해요. 가리키는 내용이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한 80% 주제는 비슷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워낙 동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강의 수가 늘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뭐 지엽적인 부분은 그냥 아예 생략을 하고 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동차가 아니라 내년 동차를 위해서 공부한다면 사실 유예 1기 강의가 좀 더 강의 수가 좀 길긴 하지만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정쌤이 얘기한 것처럼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강의를 이제 까먹거나 개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특히 세법학 과목에 미친 영향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제 강의 같은 경우 이제 코어 세법학이라고 해서 시간이 좀 짧은 게 있어요. 뭐 한 18번이면 강의가 끝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두 번째 들을 때는 정식 강의로 다시 듣는 분도 물론 계신데 그것보다는 보통은 두 번째 들을 때 이제 뭐 코세법학을 빨리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 과정에서 듣는 걸로 어느 정도 개정 사항들을 다 커버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 그렇게 그게 하기가 힘든 것 뿐이지 그렇게 좀 암기가 되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암기 과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다른 그 계산 문제처럼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뭐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봐라. 뭐 그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어서 사실은 조문 암기가 병행이 되어야 됐어요. 올해 동차를 하려면 처음부터 암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또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그런 반복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동차 때는 이제 많은 양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차생이라고 한다면 뭐 유해하고 좀 다른데요. 특히 세법학은 유해생이 이제 이만큼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면 동차 때는 사실은 이만큼밖에 공부를 못해요. 배우는 건 많지만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제 동차 때는 적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유해 때는 많이 공부하고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동차 때는 조금 공부하고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동차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쌤이 얘기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요. 조특법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법학에 조특법을 이제 점수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세법학에서. 그래서 세법학 2부 빠르게 주로 나온 이유가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특법이라고 하는 처음 접하는 세목이 세법학 2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법학 2부에서 동차 때 꽈락을 피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조특법을 못해서, 지방세법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가 되냐. 정쌤이 얘기한 것처럼 회계사 공부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이 합격을 하는 이유는 부가세법을 어쨌든 거기서 잘 정리가 된 상태로 들어가면 세법학 2부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기 자체를 할 때도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이제 주요 논제들, 하원과 주요 논제들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예. 예, 코어스법의 진도로 나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과정에서 그 공통된 교재 없이 수업을 진행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배웠던 논제들만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본 논제들하고 또 보충 문제로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빠르게 한번 간평 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코어스법학으로 그 진도가 나가긴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논제가 중요하고 어떤 논제가 안 중요하고 그리고 올해 시험 볼 때는 뭘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근데 공통교재 없이 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하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코어가 제일 가격이 싸요. 그래서 코어세법학으로 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행학습? 어떤 선행? 예습은 그 코어로 하기는 좀 힘드세요. 올해 처음 세법학을 들었거나 아니면 작년에 심화반을 들었다고 해도 예수 자체는 코어를 하기 좀 힘들고요. 코어는 주로 3차생들 아니면 유해생들이 주로 코어를 듣는 거지 올해 동차하면서 코어세법학 강의를 듣기는 좀 힘들고요. 임팩트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해갖고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코어는 정리용이지 기본 강의는 아니에요. 교재 자체가. 예. 1부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고요? 그래서 어디에 신경 써야 될까 1부는 근데 이제 1부 자체나 2부나 사실은 비슷해요. 요즘은 시험 패턴이 좀 비슷한데 출제 교수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세법하고 회계학하고 달리 이제 한 분이 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5시험을 이제 출제하다 보니까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법학은 케이스 문제하고 이론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라지게 돼요. 이제 전통론적으로 세법학 1부는 사례형 문제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세법학 2부는 이론형 문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2부는 단순 암기를 많이 해갖고 들어가게 된다면 주로 고득점을 좀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부에서 까락이 나온 이유가 그 조문 암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까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1부 쪽은 사실은 케이스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까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진 않아요.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례를 봐가면서 어쨌든 내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세법학 1부가 이론 중심이었고요. 2부가 케이스 문제 중심으로 좀 출제를 했었어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1부 쪽은 그래도 비교적 사례형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고요. 2부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보다는 조문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막판에 2부 쪽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부 쪽에 집중을 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는 보통 2부가 되기 때문에 2부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시면 될 거예요. 동시에 때는 사실 2부 쪽 점수를 끌어올리는 건 쉽지는 않아요. 예. 뭐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회계학 2부, 세무회계 과목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작년에 출제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세법학은 작년에 합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합병이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분할은 좀 보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할 공부하면 합병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분할도 출제 가능성이 근데 높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그 세법학에서 대단히 중시 여기는 그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연결납세도 올해는 세법학이 대단히 중시 여겨요. 올해 개정 사항들을 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수주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강의를 합병 빼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동차반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 이번 주에 시간이 될 때 그 특수주제들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특히 세무회계 쪽 강의. 세무회계 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세무회계를 알면 세법학도 아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 강의를 듣고 그다음 조도법은 공개특강으로 올라가 있어서요. 물론 조도법을 처음부터 들으면 마음이 좀 많이 상해요. 마음이 많이 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될 때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지금 놀 수는 없는 거니까 충분히 뭐 하루 이틀 들으면 휴식은 취한 거고요. 저희는 동차 때 시간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조도법이 공개특강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강의가 돼 있으니까 조도법을 그 배속수를 그 1.0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빨리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천천히 듣나 빨리 듣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는 거야. 학원과 주요 논제가 어느 파트여서 내가 나중에 정리할 때 요 정도 논제만 좀 갖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체크만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차 때. 그래서 이해 위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게 학원가에서 중시적인 논제이다. 근데 빨리 들으면 들을수록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뭐 공개 특강 강의라든가 아니면 특수주제를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개별 질문 하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요. 개별 질문 하셔도 돼요. 예.